장자가 내건 무리한 조건에도 수다타 장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화로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력에 감복한 기타 태자의 동참으로 기원정사가 건립됩니다. 그곳에서 설해진 부처님의 법문이 수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지금, 한국 불교의 중심 대한불교조계종 총동산 일대의 성역화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 한 평을 동전으로 덮는 거룩한 도시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대장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기원정사처럼 성역화 불사, 당신도 수다타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나 전화 02-730-6690으로 연락 바랍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6월, 여러분을 향기로운 차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2018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대축제 6월의 향기로운 차 이야기가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서 열립니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BBS 불교방송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우리 전통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차 마시기, 녹차 덮기, 도자기 전시, 생활 달에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우리 차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 삼각산 수국사에서 들려주는 2018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대축제 행사 문의는 서울전화 705-5334번입니다. 어린이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김미영님은 육아 지원 예산을 결제했습니다. 취업이 제일 중요하죠. 청년 박준수 씨는 일자리 정책을 결제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당신의 민주주의 결제로부터 선거, 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1.9MHz BBS 불교방송입니다. HLSG. 저 맑은 방송, 향기로운 방송, BBS FM. 불교방송.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BBS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첫 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을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이 유력한 회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가운데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내부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밀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세관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 귀가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규모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첫 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을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이 유력한 회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의 단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개최 시간과 장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11일 밤 9시,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0시입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진행되어온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비무장지대 즉 판문점에서는 외교적 협상이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비핵화와 지지보장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실무 협상을 통해 간극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장소는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 행사구역 내에는 미국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 싱가포르 외무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외부인과 시장 출입이 제한되며 경찰에 의한 불신 검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외신들은 센토사 섬을 회담 장소로 예측해왔지만 싱가포르 언론들은 샹그릴라 호텔이 회담장으로 더 적합하다고 보도해왔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안에 설립할 예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체류 인원에 대해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 특권을 보장해달라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고위급 회담 당시 우리 측이 제안한 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 합의서 초안에는 남측 인원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없고 통행과 통신을 보장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체류했던 남측 당국자들에게 신변안전을 약속하긴 했지만 규정이 모호했고 별도의 합의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가운데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내부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은아 기자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보고서에 인용한 문건 98개를 공개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재판과 법관의 독립과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파일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조단이 사법행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파일 410개 중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개를 공개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은 파일 8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 법원 재판부 배당과 VIP 보고서 등 중요 문서 5개가 포함됐습니다. 또 추가 조사위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조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특정 언론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특권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이번 사태와는 거리가 있어 제외됐습니다. 안 처장은 앞으로 410개 파일 중 추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열려 이번 사태 수습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참석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사법발전위 회의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송은아입니다. 법원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밀수 탈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세관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보도에 설 기자입니다.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법원이 어젯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밤 11시 40분쯤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신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감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손찌검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밀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세관에서 약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조만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와 협의해 추가 소환 일자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뉴스 서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신문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할 때 매달 1억 원씩 모두 8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규모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해외 배당 지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지난 2012년 3월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규모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년 4월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경상수지는 17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2012년 4월에 9천만 달러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수출 호주세가 이어졌지만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수입도 크게 늘면서 상품 수지 흑자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 배당 지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입니다. 배당 소득 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65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는 1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16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행수지가 개선되면서 서비스 수지도 19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T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소득이 많은 가구의 자녀 학원비 지출이 빈곤층 가구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자녀 학원 교육비는 24만 2,600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8,925원에 27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소비 지출 규모를 볼 때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 가구보다 3.8배 많은 점에 비춰보면 교육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교육비는 교과목보다는 예체능이나 취미, 교양 분야에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미술 사상 걸작으로 꼽히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100년 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문화유산회 복지재단은 금동 관음보살 입상에 국내 환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불상 출토지인 충남도 부여군과 협의체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